네, 안녕하세요. 의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명화 속의 성 무엇을 얘기할까 하다가 이번 5월은 부부의 달이기도 하고 그 푸시케 얘기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푸시케하고 에로스, 큐피트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통한 결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그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표정은 설레기보다는 굉장히 좀 두려움 같은 게 더 많고, 입은 옷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화사한 걸로 봐서는 신부인 것 같아요. 신부인 것 같고, 그리고 저 문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그런 그 풍경은 하얀 장미들도 있고 푸른 그 들판도 있어서 굉장히 좀 낭만적인 느낌이 들고 화사한 느낌도 들지만, 또 저기 보면 하얀 건물이 서 있는데 그 건물의 기둥이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이렇게 굵고 무겁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펼쳐질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펼쳐질 그런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등장인물 소개를 좀 하자면, 이 푸시케는 어느 나라의 그 공주였어요. 이 사람은, 이 공주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러고, 이 푸시케라는 이름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스프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품위가 있는 그런 공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큐피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 큐피트는 비너스와 전쟁의 신인 마르스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큐피트의 화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큐피트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맞으면 사랑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큐피트는 화살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금화살이고 하나는 납화살이었는데, 이 금화살은 그걸 맞으면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납화살을 맞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비너스가 푸시케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 비너스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여신이잖아요. 그 자기의 아름다움에 부심이 있었던 그 비너스는 푸시케가 아주 미웠던 거예요. 그 비너스가 자기 아들인 큐피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푸시케에게 금화살을 쏘는데,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랑 같이 있을 때 쏘라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가장 못생긴 남자를 사랑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비너스의 신전에서 쓴 물,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입술에다 떨어뜨려서 푸시케한테 주면, 물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저주가 있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한 거죠. 그래갖고 큐피트가 쓴 물과 화살을 가지고 갔는데, 푸시케를 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갖고 이 큐피트가 쓴 물을 이 푸시케한테 떨어뜨려서, 아무도, 인간의 어떤 남자들도 푸시케한테 그 청혼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그 다음에는 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빠져갖고 실수를 해서 자기 발에 그 금화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큐피트가 푸시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 큐피트가 푸시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푸시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 거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자기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폴론을 찾아가요. 태양의 신 아폴론을 찾아가서 신탁을 좀 내려달라. 거짓 신탁이죠. 그래갖고 푸시케는 인간의 남자랑은 결혼할 수 없고 괴물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신탁을 그 왕에게 내리라고 하죠. 그래서 푸시케의 아버지는 그 신탁을 받고 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인 푸시케를 괴물에게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 푸시케가 분홍색으로 굉장히 하늘하늘한 예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저거는 푸시케의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물에게 결혼을 시킨다는 건
괴물이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괴물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이 푸시케를 그 절벽에다가 놓고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혼자 남아있던 푸시케를 그 서풍인 제피로스가 서풍에다 태워갖고 큐피드 궁전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지금 잠에서 깨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끊고 우리는 화가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저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그림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깔끔하고 낭만적이거든요. 근데 저 워터하우스는 라파엘 전파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예요. 라파엘 전파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태리에서 가장 행복이 넘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가 동시에 살고 있었던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던 거죠. 라파엘로의 그림 이전으로 훨씬 낭만적인 그런 그림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린 게 라파엘 전파예요. 거기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이 워터하우스고, 워터하우스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이탈리아에 관심이 다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그리고 아더왕의 신화 이야기,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그 문학작품의 얘기들을 그려내는 걸 너무 좋아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좀 우울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우울하게 그렸던 그런 화가인데, 자,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뭘까 좀 생각을 했어요. 이 푸시케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펼쳐지거든요. 여러분 알지만 큐피트는 대표적인 마마보이예요. 그래서 비너스의 말을 어기지도 않고 비너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푸시케를 저주했던 그 엄마의 말을 어기고 자기가 푸시케를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엄마가 무서웠던 거예요. 푸시케에게 어떤 그 요구를 하자면 밤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만 나타나고 밤에 가서 푸시케랑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아침이 되기 전에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네 옆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푸시케는 어쨌든 굉장히 밤에 나타나는 그 남편이 다정하고 사랑을 막 나눠주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이제 그렇게 잘 지내던 그 막내딸이 언니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도 보고 싶고. 그래갖고 휴가를 얻어서 집에 오는데 동생이 너무 아름답게 너무 광채가 나게 왔고 너무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계속 물어본 거죠. 네 남편이 누구니? 어떻게 살고 있니? 근데 이 동생이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은 꼬임에 빠져갖고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내 남편은 뭐 나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 근데 너무 멋있고 근데 그 얼굴을 보면 나는 그 남편이 사라져버린다고 아직 못 봤다 이러니까 그 언니들이 막 꼬드겨갖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바로 초를 들고 이렇게 그 남편의 얼굴을 밤에 섹스를 하고 골아떨어진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이렇게 촛불을 들었는데 너무 놀래갖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젊은 남자니까 너무 놀래갖고 촛농이 그냥 그 날개에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 큐피트는 날아가 버려요. 사랑하지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큐피트 남편을 찾기 위해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시어머니를 찾아가요. 일단 그 단서를 잡으려면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디가 있냐고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그 푸시케를 미워하는 비너스가 바로 가르쳐 줄 리가 있나요? 그래갖고 4번의 시련을 겪고 뭔가를 해내게 해요. 그 중에는 그 저승에 있는 왕비, 여러분 알 거예요. 하데스의 왕비인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을 받아오라고. 그 여자 너무 예쁘기 때문에 비너스는 그 화장품을 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에 넣어서 화장품을 주면서 페르세포네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져오다가 그래도 이 푸시케도 너무 젊은 여자라, 아가씨라 궁금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열어봤는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페르세포네는 화장품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갖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죽음의 세계의 공기를 훅 들어 마신 푸시케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아요. 어쨌든 그래서 잠에 빠지게 되고 그거를 에로스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푸시케의 주변을 막 돌던 나비가 큐피트한테 날아가서 푸시케가 그런 지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큐피트가 자기 엄마가 아닌 제우스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나는 정말 푸시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살려주고 거기다 영생도 줘요. 그래서 푸시케는 아직도 살아있대요. 어디에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데, 둘이 결혼해갖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의 이름은 쾌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볼룹타스라는 그 딸을 낳아서 잘 기르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문을 연 순간 푸시케는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에서 보면 저런 푸시케의 두려움을 예비 신부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막 결혼하지 말까? 이제 결혼하면 이제부터 나는 다시는 싱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의 그 자유로움과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세계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도 사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혼하기 전에 도망가고 싶은 거지. 나는 발목이 잡히는데 이러고 나의 자유로운 외박은 끝났어 막 이러면서. 그 영화도 있죠. 런어웨이 브라이드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섹시가 3번이나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하고 3번이 아니라 각각 3사람하고 3번을 도망가는 거지. 그래갖고 그 도망간 이유는 여기 영화에서는 자기가 왜 자기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 남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자기를 깨닫고 늘 도망가는 그런 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도 2011년에 모나코 국왕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샤를렌 위트스톡이라는 여자가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게 알베르 2세였는데 워낙 바람기가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청혼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좀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지? 결혼 정년기라서 외로워서, 혹은 혼자 살기는 두렵고 독립은 하고 싶고, 그래서 혹은 또 부모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혹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좀 얻으려고, 혹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인생 끝까지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등등등 너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결심하고, 혹은 어떤 이유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은 정말 환상이 아니죠. 결혼은 사람을 가장 성숙하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어느 나라는 결혼식이 끝나면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빗자루를 탁 뛰어넘는 그런 풍속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거는 결혼하면 분명히 작고 큰 역경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도 이렇게 손잡고 뛰어넘어라,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결혼 생활 열심히 하려면. 그리고 사족이라고 하면 진짜 자기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엄마 때문에 마마보이라서 그 사랑하는 여자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찌질이 큐피트에 비해서 그 자신의 사랑을 지켜낸 그 푸시케는 정말 이름대로 스프릿,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의지로 증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